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 중간 발표를 맡은 김민성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운 기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로봇 산업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7자유도 로봇팔 매니퓰레이션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로봇 매니퓰레이션이란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핵심 기관을 가진 로봇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인 피킹, 핸들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 알고리즘 등의 기반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유니트리의 G1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살펴보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고정된 로봇 팔들과는 달리 사람처럼 움직이며 자유롭게 팔을 움직입니다. 이를 위하여 업계에서는 7자유도 여유 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들을 보시면 사람의 팔은 어깨 3자유도, 팔꿈치 1자유도, 손목 3자유도를 더하여 총 7자유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로봇팔은 과거의 로봇팔로 6자유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고정된 위치에서 사용되는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제일 우측의 휴머노이드 로봇팔은 7자유도 이상의 여유 구동 시스템을 활용 중입니다. 비정형 환경에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데 최적화된 로봇팔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 7자유도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지난 강의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 해석한 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6자유도 로봇팔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6자유도 로봇팔은 어떤 공간 내의 모든 지점에 도달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로봇팔입니다. 손끝이 특정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자세는 늘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주로 정해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현장이나 공장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7자유도 로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7자유도 로봇팔은 사람의 팔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부분의 3자유도, 팔꿈치의 1자유도, 손목의 3자유도가 합쳐져서 7자유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봤던 사람의 팔과 상당히 유사한 자유도를 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로봇팔의 가장 큰 특징은 손 위치가 고정되어도 팔꿈치의 위치 변화가 가능하여 로봇팔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수히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물 회피가 매우 용이하고 육축 로봇이 회피하기 어려운 특이점을 부드럽게 회피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어깨에 3개의 모터가 부착되어 있고 팔꿈치에 1개, 손목 부분에 3개가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6자유도 로봇팔과 7자유도 로봇팔의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6자유도 로봇은 반복적인 작업, 변수가 잘 추가되지 않아서 장애물 회피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 작업에 적합하고 7자유도 로봇은 여러가지 변수가 추가되어 장애물 회피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 난이도는 6자유도 로봇은 해답이 하나여서 보통이거나 쉬운데 7자유도 로봇은 해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이 적합한 제어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제어 난이도가 높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어깨와 손목의 축이 일직선이 되거나 팔이 완전히 펴질 경우에는 특이점이 발생하여 제어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6자유도 로봇은 이러한 특이점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로를 수정하여야만 하는데 7자유도 로봇은 그냥 간단하고 부드럽게 경로 진행 중에 회피가 가능합니다. 해당 특이점을 회피하기 위해서 7자유도 로봇팔을 주로 사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팔을 항상 살짝 굽히는 자세를 유지하여 손목과 어깨의 축이 일직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7자유도 로봇팔의 파라미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링크 길이가 다 0이 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로봇의 어깨, 손목 부분에 롤, 피치, 요 3개의 모터의 축이 한 점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구형 관절 구조라고 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겹치게 되어서 링크 길이 파라미터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를 보면 비틀림 각이 90도와 마이너스 90도가 반복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관절이 X, Y, Z 방향으로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봇 팔의 상박과 하박의 물리적 길이는 링크의 길이가 아니라 관절의 축 방향의 오프셋인 D3, D5 파라미터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표에서 D7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손목에서 손끝 길이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구한 파라미터로 순기구학식을 세우면 손끝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어에서는 손끝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 경로를 명령하는 역기구학을 풀어야 합니다. 7자유도는 관절이 7개인데 공간의 자유도는 자세 3에 위치 3을 더해서 6개라 미지수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여유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 어깨, 팔꿈치, 손목을 잇는 삼각형을 그리고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팔꿈치 관절 각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비슷한 자세인 엘보 다운, 즉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간 자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엘보 업 자세로 전환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합 변환이라는 것도 있는데 베이스에서 시작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까지의 모든 변환 행렬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손끝의 위치와 자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보통 베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7자유도 로봇을 사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베이스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는 과정도 따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로봇팔의 경우 원통형 혹은 팔을 최대로 뻗었을 때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구 형태의 도달 가능 영역을 작업 공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 팔 부분이 있지만 몸통 전체가 걸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 같은 구동계까지 계산한다면 사실상 전신 작업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결국 DH 파라미터, 동차 변환 행렬, 기하학적 역기구학 같은 학문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여 로봇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경로를 계산해야 하는 한 이런 기구학적 해석들은 로봇들의 충돌을 방지하고 작업 범위를 계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